오늘 진도는요, 중3 1학기 그 우공비큐 발전편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 근호를 포함한 식이계산인데 그 중에서 심화 유형만 할 거예요. 심화 유형.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만 할 거야. 특히 그 우공비큐 발전편에 38페이지랑 39페이지 최고 수준 도전하기 여기를 오늘 다룰 거예요. 여기는요 학생들은 혼자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건요 강의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보면서 아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구나, 난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은 그 최고 수준 도전하기 전까지 38페이지 전까지는 쭉 들으면서 아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38, 39페이지를 선생님이 해설할 때는 그때는 살짝 끊고 먼저 학생 스스로 풀어보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선생님은 저렇게 풀었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거 일품 단원은요. 그 다항식 연산 단원 맨 앞 그 다항식 연산 단원 이제 총 그 한 단원 수화식 단원이 마무리되는 그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유형의 그러니까 몇 가지 심화 문제들만 해결해 보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페이지에 1번 보도록 합시다. 루트 2가 A고요. 루트 3이 B일 때 루트 5를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요 문제는요 뻔하죠. 아 그냥 2랑 3을 통해서 5를 나타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라고 하는 게 A제곱이고 3이라고 하는 게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라고 하는 거는 2 더하기 3이니까 너무 쉽죠? 2 더하기 3이니까 뭐 하면 되니? 얘는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루트 5라는 건 뭐야? 루트 5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제곱근 값이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4번이 되더라. 4번이 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재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여기 교육과정에 맞게 풀겠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하나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고1이건 고2건 고3이건 언제든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요 2루트 5라니까요. 그럼 내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밑변 길이도 2루트 5가 되겠죠? 2루트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갖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하면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아래가 수직 2등분 된다. 그러니까 난 A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수직 2등분이 된다고요. 수직 2등분이. 그럼 여기가 2루트 5니까 여기는 몇일 거냐면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를 h라고 한다면 AH 길이를 뭘로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2루트 5의 빗변의 제곱은 AH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제곱하면요 4, 5, 20에 AH 제곱 더하기 5 될 거니까요. 결국 AH는 이 넘어가면 15에다가 루트 15가 될 거예요. 루트 15가. 됐죠? 그러면요. 결국 정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해서요. 루트 75 결국 5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5루트 3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외웁시다.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정삼각형 넓이는요.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에요. A제곱. 이 A라고 하는 건요.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저걸 다시 풀어보자면 4분의 루트 3의 2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요 4분의 루트 3의 제곱하면
4 곱하기 5 될 거라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5 루트 3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소리겠죠? 이거는요, 이 공식은요, 어디서 배우냐면 중3 2학기 과정에서 삼각비 배울 때 배우는데요. 우리가 거기 배운다고 해서 거기서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이니까요. 그냥 지금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어차피 피타고라스 단어에서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암기하도록 합시다. 3번 봅시다. 3번 보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정사각형의 넓이가 50제곱cm랑 18제곱cm일 때 AC 길이를 구하라니까 AC 길이라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더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문제가 너무 쉽네. 그러면 이 AB 길이는 몇이냐면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50 될 거예요. 됐죠? 제곱수 빼낼 수 있는데 일단 냅둘게. 그 다음에 BC 길이는요. 루트 18 되겠죠? 루트 1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50은 루트 50은요. 소인수분 해보면 5의 제곱 25 곱하기 2니까요. 5 루트 2가 될 거고요. 루트 18은요 9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3 루트 2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야? AC 길이는요 이 두 개를 더한 8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됐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4번 봅시다. 4번은 조금 별표를 좀 칩시다. 오케이? 4번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이 유형에 대해서 별표를 쳐놓으면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요. 둘이 곱했을 때 25일 때 요 값을 구하세요. 요 값을.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아는 거는요. 뭘 아냐면요. 둘이 곱한 거가 25라는 걸 아는 거야. 둘이 곱한 게 25라는 걸 아니까요. 그럼 A, B의 곱을 어떻게 나타낼까 했을 때 우리가 요 A를요. 이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 B를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바깥에 있는 걸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제곱이 되죠. 제곱이. 물론 A, B가 양수여야지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음수면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음수면은 그 마이너스 부호를 제외하고 집어넣으셔야 돼. 이런 건 또 심화 문제니까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다루진 않을게요. 그럼 사실 교과과정 외라서. 그럼 내가 이거를 구해보면요.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이 되죠. 거기에 원래 있던 A분의 8B 이렇게 있고요. 뒤에 것도요. 루트 안에 B가 들어가니까 B제곱이 되고 곱하기 B분의 8A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 A랑 여기 약분되고요. B랑 요 B도 약분돼서요. 루트 8AB가 되고요. 더하기 루트 똑같네. 8AB가 될 거예요. 그럼 25를 집어넣으면요. 25 집어넣으면은 또 25 집어넣어서 8이랑 곱하지 마시고 어차피 25니까 5로 나오겠죠? 8은요 2루트 2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10루트 2가 될 거고 뒤에 것도 똑같으니까 뒤에 것도 10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20루트 2 해가지고 답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얘네들이 양수라서요. 나 얘네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집어넣게 되면은 원래 수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볼게요. 5번도 굉장히 중요해. 그죠? 5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는 굉장히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굉장히 심화 과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할 때 f45 마이너스 f20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 f45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f45를 보면요. F45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루트 45의 소수 부분이 F45인데요.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내가 어떤 거의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루트 값의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45의 정수 부분을 구할 건데요. 정수 부분은 몇이 될 거냐면 얘는 루트 36보다는 크고 루트 49보다는 작으니까요. 6점 얼마 될 거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6이 되겠죠? 됐죠? 그럼 소수 부분은 뭐가 되냐면요. 원래 숫자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시면 되더라. 이게 결국 뭐라고요? 요게 결국 F45라고요.
됐죠? 그럼 같은 아이디어로요. F20도 해봅시다. F20은요. F20은 루트 20의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정수 부분은요. 루트 16보다는 크고 루트 25보다는 작으니까 4. 얼마 결국 4가 될 거고요. 루트 20의 소수 부분은요. 소수 부분은 원래 루트의 값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시면 된다고요. 얘가 몇이 될 거냐면 F20이 될 거야. 2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결국 F45 마이너스 F20이니까요. 내가 구한 값들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루트 45, 루트 45도 9, 5, 45니까 3루트 5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3루트 5 마이너스 6에다 마이너스 5 꼭 가로 같은 거 꼭 치세요. 이런 데서 계산 실수가 주로 많이 일어나죠? 꼭 가로 치시고 루트 20은 몇이에요? 4, 5, 20이니까 2루트 5 되겠죠? 2루트 5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요. 동량 계산하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죠.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혹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난이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최고 수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풀어보면서 좀 더 심화를 하도록 할게요. 갈수록 Korea high. Yeah. 1번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1번 보면요. x에 대해서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를 이렇게 나타내겠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뭐 센 C단계나 우공비큐, 뭐 혹은 일품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봤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걸 가우스 기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 x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이거는요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데요. 크지 않다라는 건 결국 뭐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요.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정수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이 가우스 기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정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난 저거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를 구하자는 소리야.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요. 만약에 1.4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1.4의 가우스 기호를 이렇게 하면요. 1.4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정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항상 기호, 함수, 묘 연산이 있으면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점점 나오니까 나는 어떤 규칙성을 찾으란 소리고요. 루트 1을 보면요. 루트 1의 가우스는 루트 1이라는 거는 뭐야? 그냥 1이지. 1의 가우스죠? 그럼 1의 가우스는 뭐야? 1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 1 되겠죠? 루트 2도 보면요. 루트 2도요. 루트 2는 1. 얼마잖아? 1. 얼마 이렇게 될 거니까 얘도 가우스는 1이 될 거예요. 그럼 좀 느낌이 왔죠? 언제까지? 루트 3까지도 1이더라. 루트 3까지도 1. 얼마니까 1일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루트 4부터는 2. 얼마 되겠죠? 얘가 2니까 얘는 가우스 값이 2가 될 거고요. 언제까지 2가 될 거냐면 루트 8까지. 그죠? 루트 8에 루트 이렇게 됐죠? 그럼 느낌이 왔죠? 제곱수 단위로 계속 끊기겠구나. 부터 루트 몇이 될 거예요?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16부터 5의 제곱은 루트 24까지는 4가 될 거고 결국 루트 25부터 루트 35까지 문제에 주어진 게 35죠? 35까지는 5가 될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이거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개수를 일단 이건 옆에 줄게요. 그럼 1은 몇 개 있냐면 1, 2, 3 해서 3개가 있죠? 1은 3개가 있을 거야. 2는요? 몇 개 있을 거냐면요? 4부터 8까지 있으니까
4, 5, 6, 7, 8 이렇게 세셔도 되고 아니면 개수 어떻게 세라고 그랬지? 얘에서 8-4에 플러스 1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3은요? 3은 몇 개 있냐면 9부터 15까지니까 15-9 플러스 1 하시면 되니까 7개 되겠죠? 뭐 규칙성이 있네? 3, 5, 7 그 다음에 뭐 되겠어? 9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되겠어? 35까지니까 얘는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세봐야 되니까 35-25 플러스 1이니까 11까지 이렇게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는 3이고요. 얘는 10이고 얘는 21이고요. 얘는 36, 얘는 55니까요. 다 더하면 13에 34에 70에 125 해가지고 답이 125가지가 나오겠습니다. 125가지가 아니라 그냥 답이 125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 가우스 기호라는 거 항상 시단계나 뭐 일품 같은 데서 주로 나오는 기호고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2번 문제 볼게요. n이 1부터 200까지가 주어져 있을 때 루트 n과 루트 2n이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것도 학교 내신 문제에 되게 심한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꽤나 뭐 이렇게 지금 2개가 주어졌지만 사실 3개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심한 문제로 좀 나오기 시작했다기보다 나오고 있던 문제니까 잘 보면요. n이 1부터 200까지래요. 그럼 루트 n이 무리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가 뭐 하면 되냐면요. 제곱수만 아니면 돼. 제곱수만 아니면. 그럼 나는 제곱수가 아닌 건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전체에서 뺄 거예요. 뭘 뺄 거예요? 유리수가 되는 걸 뺄 거예요. 유리수. 그 유리수가 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루트 안에가 제곱수 되는 거를 빼겠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가보자. 일단 전체는요. 1부터 200까지니까 200이에요. 200. 그죠? 전체는 200인데 그럼 나 이제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걸 찾을 거예요. 유리수가. 지금 무리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유리수가 구하는 걸 뺄 거예요. 그럼 루트 n이 유리수가 되려면요.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되면 되니까 n은 제곱수가 되면 되겠죠? 제곱수가 되면 돼요. 그럼 제곱수가 되면 되니까 결국 될 수 있는 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 해서 200 전까지 가야 되니까 14의 제곱까지 가면 되겠죠? 14의 제곱이 196이니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 총 14개가 나왔고요. 14개가.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루트 2n이 유리수가 되려면 결국 마찬가지로 이 n도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요.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n은 뭐가 돼야 되냐면 2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셔야 되겠죠? 2 곱하기 제곱수가 돼야 돼. 2 곱하기 제곱수. 그러면요. 그럼 나는 2 곱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0의 제곱까지. 그래야지 200 딱 되니까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개수가 몇 개냐면 10개예요. 10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건 14개,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건 10개, 그리고 둘이 중복되는 건 없겠죠? 얘는 그냥 제곱수고 얘는 제곱수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결국 나는 200에서 14랑 10을 빼면은 되시겠죠? 그러니까 20이니까 17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6이. 됐죠? 이렇게 해서 무리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리수 무게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전체에서 유리수 되는 걸 뺄래. 그럼 유리수를 뺄 거니까 유리수 되려면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가 각각 A, B. 그럼 A는 1부터 6까지밖에 안 되겠죠?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얘의 확률을 구하죠.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확률. P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 문제에 주어진 저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의 구할 거예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보면요. 주사위를 2개 던질 거고 눈을 각각 A, B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해서 6 곱하기 6 해서 36까지가 될 거고요. 그럼 나는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사건이 되는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잘 봐봐. 루트 A 플러스 B가 4보다 작게 되는 순서쌍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얘를 내가 연산적으로 막 계산하기엔 얘 루트랑 얘는 그냥 B니까 둘이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A, B는 자연수 1부터 9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는 거냐면요. 추론, 결국 세는 거야. 다 일일이 센다고요.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조건이 자연수 혹은 정수가 나오면 세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흔히 말해서 카운팅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순서쌍을 일일이 세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좀 귀찮죠? 그래도 해야 돼. 이거를 저학년 때부터 연습해 놓지 않으면요. 고등학교 때 가서는 절대 못해요. 고등학교 때 가서는. 습관이 그렇게 안 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대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대입해보면 A에다가 넣어도 되고 A를 기준으로 넣어도 되고요. B를 기준으로 넣어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큰 숫자 기준으로 넣는 거, 그러니까 경우가 적게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데 A에다가 넣어봅시다. A가 1이라면 여기가 1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B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1이나 2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죠? A가 2면요. 루트 2니까 1. 얼마잖아요. 그럼 얘 넘어가면요. 4에서 1. 얼마 빼니까 3. 얼마입니다. 그죠? 여기 1. 얼마니까 넘어가면요. 4에서 1. 얼마 빼면 2. 얼마예요. 그럼 B는 여전히 1과 2 되겠죠? A가 3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A가 3일 때도 1과 2가 될 거고요. A가 4일 때 좀 달라지겠죠? A가 4면은 얘가 2 되니까 넘어가면 B는 2보다 작다 될 거니까 B는 1밖에 안 되겠죠? A가 5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A가 6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가 결국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총 9가지가 되겠죠? 9가지가. 그래서 분자는 9가 되겠지? 그러면은 약분하면요. 3, 2, 2, 1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1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집어넣어서 순서쌍 세는 거. 이 순서쌍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세는 거야.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면요. x가 0보다 작고요. y가 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우공교육 방금 전 페이지에 풀었던 문제에서 이런 건 교육과정 외라고 했던 문제가 지금 여기 출제가 된 거예요. 지금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대요. 그리고 곱한 거는 4일 때 이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얘를 번호를 매길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첫 번째는 그냥 넣으면 되죠? 대입하면 될 거예요. xy에다 4 대입하면요. 루트 8이니까 얘는 2루트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계산이 된 거고요. 2번부터 조금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계산하기 어렵다기보단 이해가 되면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면 2번을 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2 루트 3을 나는 지금 이 마이너스 2를 여기 루트 안에다 대입하고 싶다고요. 집어넣고 싶어. 근데 내가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얘를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양수처럼 바꾼 후에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숫자니까 좀 이해가 쉬울 건데 마이너스 냅두고 숫자만 집어넣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를 부호를 앞으로 빼고 얘가 양수가 된 상태로 집어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x로 해볼게요. 잘 봐봐요. x가 음수면 내가 x에다 루트 2를 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음수인 상태잖아. 난 안에를 양수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마이너스를 만들면 된다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하면 원래 x랑 똑같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x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를 앞에서 뺐고 얘는 뭐가 됐냐면 플러스가 된 거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앞에 마이너스는 남아있게 되고 얘를 집어넣으면 제곱수 될 테니까 루트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서요. 결국 마이너스 루트 2x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호를 앞으로 하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 이 아이디어거든요. 조금 어렵죠? 그럼 얘를 보면요. 일단 이 앞에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x의 루트 x분의 4y인데요. 그럼 얘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이쪽 방법처럼, 이 방법처럼 얘를 마이너스 x의 루트 x분의 4y 이런 식으로 잡아서요. 이 마이너스 x를 뭐 할 거야? 안에 제곱수로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의 루트 x제곱 곱하기 x분의 4y가 될 거니까 x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루트 4xy가 될 거고요. 그러면 또 xy는 4라고 했으니까 얘는 4, 4, 16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는 소리인 거죠. 됐죠? 이렇게 되겠다는 소리야. 이거는요 고등학교 상 보면 어느 정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수들은 또 이렇게 바꿔서 넣는다는 거는 되게 특수하기 때문에 어렵죠. 됐죠? 그래서 2번 계산했고요. 3번 계산은요. 그 3번은 이제 우리가 2번을 했기 때문에 요령이 생겼죠. y의 루트 y분의 16x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마이너스를 생기게 하고 마이너스 y제곱을 안에다 집어넣어서요. 루트 마이너스 y의 제곱 곱하기 y분의 16x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요. 마이너스 y제곱 쭉쭉 해서 날라가면 16xy가 되고요. x 마이너스 4 되니까요. 64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8이 될 거라고요. 됐죠?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맨 처음 거는요. 2루트 2고요. 그 다음 2번은 마이너스 4인데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세 번째도요. 마이너스 8인데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돼서요. 결국 얘는 2루트 2 플러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교육과정에서는 살짝 어긋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너희 심화과정이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5번 볼게요. 5번 보면요. 세수 ABC에 대해서 A 대 B 대 C는 이렇게 숫자 돼 있대요. 그럴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루트 14일 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값 구하라니까 A, B, C값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B 대씩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요. 여기 숫자에다가 같은 문자를 곱하면 그냥 숫자처럼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A는요. 결국 뭐냐면요. 여기다 다 K를 곱해보면 루트 7 더하기 루트 2의 K가 되고요. B는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의 K. C는요.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의 K 이렇게 된다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비례식의 문자 곱하면은 내가 이렇게 등식으로 쭈르륵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얘를요, 이제 여기다 대입하겠죠? 대입하시면요, 좀 암산을 할게요.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얘네 셋을 더할 거니까, 루트 7번 더해질 거야. 2루트 7 될 거고요. 루트 2는요, 더해지고 빼지니까 없어질 거고요. 루트 5도 더해지고 빼질 거니까 없어질 거고, K는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죠?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결국 2루트 14가 될 거니까요. 결국 K는 몇이 될 거냐면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값 구하니까요. 여기 K에다가 루트 2 곱하시면 되잖아요. 루트 2 곱하면 루트 2 곱해서 계산해보면 얘는 루트 14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얘는 루트 10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는 루트 14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더했고 얘는 빼자니까 결국 2랑 마이너스 2는 날라가고요. 얘 뺄 거니까 루트 14 날라가고요. 얘 빼면은 둘이 더해지겠죠? 결국 2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일반적인 연산 문제였고요. 다만 이렇게 비례식 나오면 뭐 해줘라? 이렇게 문자를 곱해주면 등식이 되더라. 그러니까 꼭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봅시다. x가 저렇게 되고요. y가 저렇게 될 때 뭐 저런 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xy. 그죠? 유리수 PQ 값
값을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냥 뭐 하면 될까? 대입하면 되겠죠?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 p에다가 이제 y를 대입하면요. 5-2√2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거는 q에다가 x 자리에다가 루트 2 플러스 6을 넣을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2의 y는 5-2√2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PQ는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PQ로서 무리수를 연산할 수는 없어.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은 5P 마이너스 2P 루트 2는요. 얘 계산하면은 좀 암산 좀 할게요. 일단은 요렇게 계산하면요. 6Q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요. Q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저번 선생님 월요일날 찍었던 영상에서 뭐 이 식이 유리수가 될 때 했던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의 응용 버전인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끼리, 오케이? 이 무리수 부분은 무리수 부분끼리 연산을 하시면 되겠죠? 마치 고등석 상의 그 복소수 파트에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계산하면요. OP는 6Q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P는 Q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 하면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 뭐 가간법을 써도 되고 대입법을 써도 되는데 여기 Q가 있으니까 그냥 Q를 대입할게요. Q는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5가 되니까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요. 식을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 쓰면요. 5P는 6에 마이너스 2P 플러스 5가 되고요. 거기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넘어가면 17P는 30에 34가 될 거니까 결국 P는 2가 될 거예요. 됐죠? 네, P는 2가 되고 대입하면 Q 값이 완성됐고요. 그래서 P-Q는 결국 답이 1 이렇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연산 문제였고요. 다만 이렇게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끼리, 무리수 부분은 무리수 부분끼리 같더라. 마지막 7번 봅시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래. 이거 굉장히 큰 핵심이죠? 되게 큰 힌트를 준 거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요. x, y, z가 있는데 무리수래요. 무리수 x, y, z의 정수의 부분이 5일 때 세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요. 나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나는 그냥 y는 y라면 x, y, z 이렇게 있으면 y는 그대로 y고 x는 뭐야? y에서 1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전에 하나 적은 자연수니까 z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y에다가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루트 값은요. 얘를 셋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국 루트 3y가 될 거예요. 루트 3y. 근데 정수 부분이 5래요. 그럼 얘가 5점 얼마였다는 소린 거잖아. 그래서요. 결국 루트 3y는요.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조금 봐야 될 게 그럼 여기 정수 부분이 5라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정수 부분이 그냥 5라고 하면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등호가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냐면 무리수라고 했거든요. 얘가 무리수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5가 된다면 얘는 유리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등호가 들어갈 수 없어요. 어쨌든 y는 자연수이긴 하지만 못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무리수의 대소관계. 그죠?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나왔고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다 제곱하시면 되겠죠? 25는 3i보다는 작고요. 3i는 36보다는 또 작아요.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25보다는 y가 더 크고요. y는 12보다는 더 작을 거니까 얘는 8점 얼마니까 결국 y는 9나 10이나 11 이렇게 되겠죠?
9나 10이나 11 될 거예요. 그 순서쌍의 개수는요, 결국 y가 9라면요, 8, 9, 10 이렇게 순서쌍이 나왔을 거고요. 10이라면 10, 90, 11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11이면요, 10, 11, 12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라서 결국 순서쌍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시리가 등장을 해버렸네. 시리는 등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이거 가지고 선생님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걸 바로 저희가 직접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은 이렇게 좀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정리한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거 일품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만 선생님이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뽑았거든요. 그것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일품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 풀면서요.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만 몇 문제 선생님이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일단 32페이지 1번부터 볼 건데요. 분수 14분의 3을 했을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숫자를 an이라고 한다. 그럴 때 나는 얘네들을 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서 점점점 나와서 301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재. 점점점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규칙성을 찾으면 되겠죠? 규칙성을. 그죠? 규칙성을 찾으면 돼. 그죠? 그럼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14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려면요. 나누면 되겠죠? 3을 14로 나누면 될 거야. 선생님이 연산을 해봤는데 꽤나 뭐 어렵더라고요. 0.30하면 2에서 28 되고요. 20하면 1에다가 14 되고요. 그 다음에 60 하면요. 5가 될 거고요. 5 아니죠. 4 될 거고요. 그러면 56에다가 40 하면은 또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28 될 거라서 2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순환 끝난 거 아닙니까? 해보면 안 돼. 그죠? 120에 8 해서 112 됐고요. 80에 5 해서 70 됐고요. 아직도 규칙성이 안 나왔네. 6개나 있는데. 그 다음에 10 해서 100 하면요. 100 하면 몇 해야 되지? 7 해야 되나 봐요. 그죠? 7 하면은 98 해서 20 나와서 20은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20 이렇게 있구나. 그 얘기인즉슨 뭐야? 여기서 다시 이제 앞에 2는 순환이 안 되고요. 요만큼이 순환이 돼서 또 1, 4, 2, 8, 5, 7 이런 식으로 쭉 가겠다는 소린 거야. 됐죠? 문제가 꽤나 순환하는 것 자체가 꽤나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14분의 3은요. 결국 0.2142857에 1부터 7까지 순환이 되는 이런 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보면요. 좀 선생님 얼굴이 잘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볼게. 숫자를 an이라고 할 때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1부터 집어넣으면 될 거야. a1은요. 2고요. 1, 4, 28, 57, 28, 57 이렇게 될 건데요. 중요한 건 뭐야? 2는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지? 2는 순환하지 않고요. 요만큼 6개만큼 순환할 거예요. 이 6개만큼이. 이 6개만큼 순환할 건데 앞에 마플이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5 플러스 7이 돼서요. 3에다가 9에다가 11 될 거예요. 11이 이렇게 될 거예요. 6개 주기로 11이 될 거고요. 앞에 2는 동그라미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한 묶음이 10인데 그게 이제 몇 묶음이 있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1부터 301까지 돼 있으니까 첫 번째 1 제외하고는 여기에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300개가 있는 거죠. 300개가 있는 거니까 6개짜리 묶음이 300개 몇 개 있는 거야? 50묶음이 있는 거야. 50묶음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쭉 하면 곱하기 50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분자는 뭐야? 2 플러스 11 곱하기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모는 뭐야? 3이 있죠? 3이 이렇게. 그러니까 552를
3으로 나눴으니까 답은 1, 25니까 8, 4 해가지고 답이 2번이 될 거예요. 1번 문제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시고요. 이렇게 규칙성 찾으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32페이지 4번. 얘는요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쭉쭉쭉 근데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분수가 될 거래요. 그럼 이 문제에서 나는 얘를 다 더하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또 쫌쫌쫌쫌 간다는 소리는 뭐야? 또 규칙성을 찾으라는 소리고 우리가 여기서 규칙성을 뭘로 갖는 거야? 순환소수로 갖는 거야. 순환소수로. 그럼 얘를 소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바꾸면 돼? 내가 거듭 제곱이면 소수로 만들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여기 오니까 뭐해? 곱하기 2를 해요. 분자에도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2의 제곱에 2 되면 되고요. 여기 2의 세제곱에 2 되면 되고요. 2의 4제곱에 2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소리지? 그래서 저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첫 번째 건 뭐야? 10분의 2니까 0.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뭐니? 10의 제곱 100분의 2니까 0.02가 되겠죠? 0.0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0.002 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질 거란 소리지. 그럼 결국은 뭐니? 1.2 땡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순환소수가 된 거라고요. 그럼 나는 얘를 다시 기하분수, 분수로 바꾸는 소리니까 분수를 어떻게 바꾸면 되지? 순환 소수점 뒤에 순환 한마디 하나 있으니까 9분의 12 쓰고 순환하지 않는 1 빼면 되죠? 그러니까 9분의 11 이렇게 될 거라서요. 결국 얘가 A 되고 얘가 B 될 거니까 A 더하기 B 값은 24번이 되겠다. 오케이? 얘는 요 문제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33페이지 6번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7의 세제곱에 19의 8제곱 나누기 7의 24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먼저 하고 먼저 볼게요. 그럼 얘 지금 우리가 지수 계산을 하려면요. 미시 통일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를 보니까 다 7로 통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수 법칙을 잘 써주면요. 얘는 18제곱 아닙니다. 얘네들이 곱해줘야 되니까 곱이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7의 제곱에 8제곱인 거니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나누기 7의 24제곱이 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냥 거듭제곱은 곱하는 것만큼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는 것만큼 지수끼리 빼면 돼. 그러니까 얘는 7의 45제곱 7의 45 더하기 16 마이너스 2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1에다가 7의 몇이니? 21에다가 37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일단 앞에 건 구했고요. 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나오는 거야? 1의 자리 숫자만 나오는 거죠. 내가 뭐 1413 이렇게 되면요. 얘를 10으로 나누면요. 결국 나머지는 무조건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는 소리죠. 7을 거듭 제곱했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럼 구하면 되겠죠. 7의 1제곱은 1의 자리 숫자가 7 되고요. 자꾸 뭐가 계속 긁히네. 그 다음에 7의 제곱은요. 7, 7, 49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7의 세제곱은요. 7의 세제곱은 여기다 또 7 곱하면 63 돼서 3 될 거고요. 7의 4제곱은요. 얘에다가 다시 7 곱할 거니까 21 해서 1 되겠죠. 그 다음에 7의 5제곱은 다시 여기다 7 곱할 거 7 돼서 결국 이 4개가 반복이 될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주기라고 그러죠. 주기가 4예요. 4개의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러면 37은요. 36까지가 4의 배수니까요. 35, 그러니까 뭐야. 33, 34, 35, 36, 3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 몇이다? 7 해가지고 4번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13번, 34페이지 13번. 얘는요, 우리 여기 지금 문제 보면 대부분 연산 문제라서 선생님이 지금 많이 안 풀고 있고요. 13번 문제만 뭐 사각뿔 때 부피를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너희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풀어볼게요. 얘는요,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큰 사각뿔에서 쬐끄만한 사각뿔의 부피를 빼시면 되겠죠? 그럼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저번 월요일 날도 한번 했었는데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된다고요. 높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큰 사각뿔을요 V1이라고 할게요. 그럼 V1부터 구해보면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얘 곱하기 얘 하시면 되겠죠? 지금 PPT상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책이 있으니까 어차피 얘 곱하기 6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높이는 몇이라고 했냐면 8y라고 했어요. 8y 이렇게 됐죠? 그 다음 V2는 뭐야? 요 쬐끄만 요 넓이, 요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x-y에 3 곱하면 되니까요. x-y 곱하기 3이고요. 높이는요, x예요. x.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까? 얘를 빼면 되겠죠? 그죠? 일단 계산을 좀 해준 다음에 뺄게요. 계산을 해주면요. 여기 3 이렇게 지워지면서 2 되고 얘 하니까 16y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16y가 분배 될 거니까 얘는 8xy에 플러스 64y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얘 해주면요. 얘도 3 날라가고요. 그냥 x만 이렇게 분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뭐 할 거냐면 뺄 거야. 빼면 결국 뭐가 될까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얘 이렇게 빼니까 9xy에다가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64y제곱에 얘는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이 되나?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렇게. 그죠? 일반적인 연산, 방식 연산하는 거니까 너희가 뭐 이런 것들은 익숙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0번 한번 봅시다. 35페이지 20번.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았죠? 보면요. 미수가 xy 두 개인데 등식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나는 얘를 구하라니까 선생님이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등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면 나는 이 문제에서 미지수를 구할 수 없다는 소리야. 미지수 값을 하나하나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뭘 준다고? 분수꼴을 준다고. 왜? 분수꼴을 주는 이유가 뭐야? 내가 문자를 이렇게 위아래를 분자분모를 약분하라는 소리거든요. 약분하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막 대입해보면 돼. 이거를 일단 얘를 이쪽으로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y 플러스 1은요. xy 마이너스 x고요. 지금 여기 x 더하기 y, 여기도 x 더하기 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x 더하기 y를 모아볼게. 얘를 넘기고 마이너스를 이쪽 넘겨주면요. 결국 x 플러스 y는요. x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이 식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뭐가 될 거냐면 분모는 xy 더하기 x 더하기 y 대신에 xy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분자는요. 2로 묶으면 얘가 지금 2에 x 플러스 y가 될 거잖아요. 요만큼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xy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네? 분자분모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냥 약분돼서 1 됐다 해가지고 답이 1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막연해 보이지만 그냥 내가 문제 꼴을 보고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막상 결과는 굉장히 쉽다. 그죠? 37페이지 유형 3번만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유형 3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왜 푸는 거냐면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요. 뭐 수열 파트라고 하는 거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연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아래 규칙에 따라서 작은 정삼각형으로 나눌 때 담을 답하래요. 보니까요. 정삼각형의 3배의 중점을 연결해서 합동이 4개의 삼각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운데 삼각형 여기를 제거하겠대요. 여기를 없애버리겠대.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소리야? 또 가운데 제거하겠대. 또 계속 반복해서 제거. 아우, 되게 많네. 공포증 생길 것 같아. 어쨌든 이거를 계속 무한히 반복할 거래요. 그러면요, 나는 첫 번째 5단계에서 남아있는 정삼각형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삼각형의 개수를. 그럼 나는 규칙성을 지금 다 보면요, 1번, 2번, 3번 보면 5단계에서 5단계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개수, 10단계에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개수, 10단계에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는 5단계 남아있는 정삼각형 개수의 몇 배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개수가 궁금한 거야. 개수가. 정삼각형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요, 봅시다. 1단계 소리거든요. 1단계는 지금 정삼각형이 몇 개냐면요, 3개예요. 3개. 됐죠? 2단계는요, 정삼각형이 몇 개냐면요, 세보면 하나, 둘, 셋, 그래서 7, 8, 9개 돼요. 9개. 9개가 되네. 9개. 그러면 세 번째는요, 여기다 6 더해주고 6 더해줘서 15개 되거나 아니면 30 곱해줘서 27개 되면 딱 좋을 것 같아. 그지? 딱 좋을 것 같아. 세보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쭉쭉쭉쭉. 3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몇 개야? 27개가 되죠. 27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단계는요, 3의 1제곱개고요. 2단계는요, 3의 제곱개고요. 3단계는 3의 세제곱개일 거예요. 그럼 끝났죠? 뭐야? 5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5단계는 3의 5제곱개가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요, 쭉 또 내려가서 10단계는요, 3의 10제곱개 이렇게 되겠죠? 얘가 1번 답이고요. 얘가 2번 답이에요.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문제 보면요, 10단계에 남아있는 이 개수는 3번 보면 얘 개수는 3의 10제곱은 5단계에 남아있는 개수 3의 5제곱에 몇 배인가? 몇 배를 곱해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네모를 구하면 되겠죠? 이 네모는 몇이야? 3의 10제곱에 3의 5제곱을 몇을 곱해야 3의 10제곱이 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죠? 몇을 해야 돼? 3의 5제곱을 하셔야 되겠죠? 얘가 3번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요, 중학교 2학년 것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대부분 문제들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희가 좀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이 푸는 것은 이렇게 푸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맞았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너희의 풀이를 비교해 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네. 나랑 무슨 생각이 다른 거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편에서 했던 최고 수준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은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